네, 사과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를 처음 배우는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영상이니까요. 수동태를 배웠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았거나 또 복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천천히 보면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동태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 수동태에서 태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수동태에서 이 태라는 글자가 의미하는 건요, 문장의 형태예요. 문장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는요, 문장의 형태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는 수동태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 오늘 배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몰랐던 능동태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이 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문장의 어떤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냐? 동사를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한테 동사가 주는 정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가 주는 정보. 자,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 가장 흔하게 파악하는 게 뭐죠? 이 문장이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동사를 보고 판단을 하죠. 자, 우리는 동사를 통해서 시제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동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오늘 배울 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정보는 시제하고 태가 있다. 오늘은 이 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동태라는 건 뭐고 능동태라는 건 뭘까? 자, 수동하고 능동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직접 뭔가를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잖아요.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거를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문장에서는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형태의 문장을 능동태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다시.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형태의 문장. 선생님, 그게 어떤 문장인데요? 자, 사실 우리가 오늘 수동태를 배우기 이전까지 나왔던 모든 문장들은 다 능동태예요.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나는 사랑한다. 여기서 주어가 나는이고 사랑한다가 동사잖아요. 동작을 나타내는 게 동사니까. 그럼 사랑한다를 누가 합니까? 내가 직접 하잖아요. 이런 문장들,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문장들은 능동태다. 그럼 수동태라는 건 뭔가요? 수동태는요, 해석을 했을 때요, 주어가 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한다 하면은 내가 직접 하는 건데요.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사랑당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럼 그 문장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형태의 문장이에요. 해석을 해봤을 때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형태, 즉 해석을 했을 때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등으로 해석이 되면 그 문장은 수동태에 해당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문장이 수동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바로 동사가 주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동사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동사 부분이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B 플러스 PP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건 수동태입니다. 왜죠? 자, 이유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우리는 과거분사, 이 PP가 뭔지 1과에서부터 제일 처음 수업할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 PP라고 하는 것은 과거분사라고 하는 거죠. 과거분사란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뭐뭐 되어진, 뭐뭐 당한이라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바꾼 걸 과거분사라고 했잖아요. 자, PP는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요? 뭐뭐 되어진이에요. 뭐뭐 되어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지, 뭐뭐 되어진이라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어떤 동사를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로 바꿔야만 수동태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형용사에 해당되는 과거문사의 앞에 뭘 붙인다? 비동사를 붙인다. 형용사가 동사처럼 쓰이려면 예를 들어서 친절한, 이 친절하다가 되려면 kind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비동사가 붙어야 되잖아요. he kind 하면 그는 친절한 이지 그는 친절하다가 아니에요. he is kind가 돼야지 친절하다가 되는 것처럼 과거분사도 뭐뭐 되다, 당하다라는 의미의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가 같이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 be 플러스 pp를 사용하는 문장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수동태의 정의가 됩니다.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의 동사 부분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한글로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라고 적어 놨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 영어 몇 형식인지 따지는 그 방식대로 똑같이 적어보면 나는 주어에 해당이 되겠죠. 나는 그녀를 은 목적어겠네요. 한글 어순이랑 영어 어순이랑 다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왔네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게 동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나는 뭘 하는 거예요? 그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직접 하는 동작이잖아요. 내가 직접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능동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랑한다가 수동태가 되려면 이 사랑한다라는 단어가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야 수동태가 될까요? 자, 뭐뭐 하다는 능동태예요. 근데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가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럼 사랑한다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사랑한다는 사랑당하다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랑받는다라고 바뀌어야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 문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그 꽃병을 깼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어는 그는이고요. 뭘 한 거예요? 깬 거예요. 동사가 여기 있네요. 뭘 깼어요? 그 꽃병을이라는 목적어를 깼습니다. 자, 그는 깼다. 그가 직접 한 거죠? 그럼 얘는 능동태 문장이에요. 얘를 수동태로 바꾸려면은 동사 부분을 뭐뭐 했다가 아니라 뭐뭐 당하다로 바꿔줘야 돼요.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깨다의 수동태 형태. 깨다는 어떻게 바뀔게요? 깨지다로 바뀌겠죠? 그래서 깼다가 깨졌다로 바꿔야 그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뭐 되다, 당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에서는 뭐뭐 지다 또는 뭐뭐 희다 라고 해석이 돼도 그건 수동태입니다. 학생들이 한글 문법, 국어 문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뭐뭐 지다, 뭐뭐 희다도 국어 문법에서는 피동이라고 하죠. 이것도 영어 문법의 수동태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보내다가 수동태로 바뀌면 보내지다가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먹다가 수동태로 바뀌면 먹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를 사랑한다가 능동태니까 사랑받는다로 바뀌는 순간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나는이 이 받는다, 사랑받는다의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랑한다가 나는 사랑받는다로 바뀌면 아예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려요. 여기서 수동태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능동태의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요. 사랑한다를 사랑받는다로 바꾸면요.
그 바꾼 수동태 문장의 주어는요, 원래 있던 문장이 뭐가 돼야 될까요?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돼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가 사랑한다 부분이 사랑받는다로 바뀌는 순간 그녀는 사랑받는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수동태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뭐다? 그녀를 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주어로 와야지만 그 문장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동사 부분이 뭐뭐 하다가 뭐뭐 당하다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래 문장에서 동작을 받았던 대상인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원래 문장에 나는이라고 하는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야 문장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녀는 사랑받는다. 얘를 뭐 목적으로 바꿔줘? 그녀는 사랑받는다. 나를 아예 말이 안 되죠? 원래 문장의 주어였던 애는요. 뭐뭐에 의해라는 표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나는이 뭘로 바뀐다? 나에 의해로 바뀌어야 이게 수동태 문장이 된다. 자, 오른쪽 문장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 그 꽃병을 깼다예요. 근데 깼다가 깨졌다가 되는 순간 주어가 더 이상 그는이 될 수 없어요. 그는이 되면 그는 깨졌다잖아. 뭐가 주어가 돼야 돼요?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돼야지만 그 꽃병은 깨졌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뭐뭐에 의해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사용돼야 된다. 자,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맨 처음에는 동사 부분을 뭐뭐 하다를 뭐뭐 되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원래 문장의 주어는 뭐뭐에 의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사용돼야 한다. 이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문장을 만들 때 최소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게 뭐죠? 제일 간단한 문장, 일형식이죠. 뭐가 필요해요? 주어하고 동사는 필수적이에요. 주어하고 동사만 있어도 이제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문장이 되려면 주어하고 동사는 있어야 돼. 그럼 수동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도 주어하고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녀는이 필요하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동사 부분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한 수동태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이 그녀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뭐였어요? 목적어였어요. 그럼 어떤 문장을 수동태로 만드세요 할 때 그 문장에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하나는 있어야지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문장에 목적어가 없다? 그럼 수동태 문장에 주어가 없는 게 돼버려요. 불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수동태를 만들 수 있으려면 원래 문장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우리 몇 형식이죠? 몇 형식이 목적어가 있죠? 자, 3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 4형식이 있죠.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2개나 되네요. 그럼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2개겠네요. 그럼 수동태 문장도 2개가 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잖아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3V, 4V, 5V 3, 4, 5형식만 오직 only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 수동태 변환 가능이라고 적어주세요. 수동태 변환 가능. 그래서 목적어가 있는 문장만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한글 설명을 집어넣은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수동태를 만드냐? 우리 제일 간단한 3형식 수동태 먼저
2번 핸드아웃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SVO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잖아요. SVO는 삼형식이죠.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거 보세요. 원래 능동태 문장에 뭐가 목적어가 수동태 문장의 주어가 돼야 됐죠. 자, 똑같이 필기합니다. 목적어에 해당하는 5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주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가 주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수동태의 가장 핵심이죠. 이것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거죠. 원래 동사가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졌을 텐데요. 그 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꾼 다음에 그 앞에 비동사를 바꿔야 비동사를 붙여야 뭐뭐 하다가 뭐뭐 되어진이 됐다가 뭐뭐 되어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뭐로 바꾼다?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선생님은 이거를 수동태 동사라고 불러요. 수동태 형태의 동사. 그래서 be 플러스 pp를 하나의 동사처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자,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의 주어는 어떻게 바뀌어야 됐어요? 말이 되려면 나는 나에 의해로 바뀌어야 사랑받는다 하고 의미가 통하잖아요. 그러면 나에 의해, 뭐뭐에 의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는 by예요. by 밑에다가 뭐뭐에 의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by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되죠. 여기가 주어로 쓰였으면 목적어로 바뀌어서 옮겨와야 됩니다. 뭐 뒤로? by 뒤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he였으면 by he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by him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수동태, 삼형식 수동태의 기본 원리다. 그냥 수학 공식처럼 도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이 1, 2, 3 단계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1단계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온다.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왔죠. 2단계 능동태 문장의 동사부에서 동사부라는 단어 선생님 수업에서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건데요. 부는 그냥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 부분에서 일반 동사의 원형을 발라내서 수동태 동사로 바꾼다. 헷갈리죠? 이따 문장 직접 하면서 설명해 줄게요. 다시 말하면 동사를 뭘로 바꾼다? be 플러스 pp로 바꾼다. 그 다음 3단계 능동태 문장의 동사부, 그러니까 이 부분의 틀을요. be 플러스 pp에 똑같이 적용하래요. 자, 이것도 직접 문장을 해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얘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면서 원래 얘가 가졌던 특징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과거시였으면 be 플러스 pp도 과거시제, 얘가 부정문이었으면 be 플러스 pp도 부정문으로 바꿔줘야 되고, 자, 이런 걸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4단계 능동태 문장의 주어를 by 뒤로 가져와서 by 플러스 목적어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by 플러스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언제 생략이 가능하냐면 행위의 주체, 그러니까 원래 문장의 주어 by 다음에 나오는 이 목적어, 이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일 때, 불특정 다수라는 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영어로 따지면 people 아니면 they일 때, 또는 굳이 여기에 누구에 의해서 뭐뭐 당했다, 그 누구에 의해서인지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지금 적어 놓을게요. 자, by 플러스 목적어인데 여기에 행위의 주체가 누군지 모를 때, 예를 들어서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뭐 someone이라고 할까요? someone, 누군가에 의해 by someone이죠. 또는 불특정 다수일 때, 불특정 다수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해, people, 사람들에 의해.
people이라고 쓸 때도 있고요. 그냥 they라고 쓸 수도 있어요. they인데 이제 목적격이니까 them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뭐도 쓸 수 있을까요? 불특정 다수를 everyone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모든 사람들, everyone 등등. 또는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by 플러스 목적격, 이 부분 전체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건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할 건 수동태를 만드는 방식. 목적어를 주어로,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꾼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쉬운 9번 문장부터 할 건데요. 선생님 밑에 표를 만들어 놓은 게 보세요. 자, 과거 시제라고 해놓고서 밑을 보면은 쭉 문장들이 적혀 있고요. 현재 시제라고 해서 쭉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라고 해서 쭉 적혀 있어요. 왼쪽 표 왼쪽을 보시면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렇게 적혀졌는데요. 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돼요. 과거 시제면서 단순 시제면 그냥 평범한 과거 시제를 말해요. 근데 진행 시제면서 과거 시제면 뭐겠어요? 과거 진행형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면서 진행 시제면 여기는 현재 진행형이겠죠. 여기는 미래니까 미래 진행형이겠죠. 자, 왼쪽에 맨 밑에는 완료 시제입니다. 여기는 과거 완료 시제가 적혀 있고요. 여기는 현재 완료 시제가 적혀 있고요. 여기는 미래 완료 시제가 맨 밑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각 시제별로 다양하게 수동태를 만들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 표에 있는 걸 여러분이 배운 대로 원칙을 가지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수동태 이해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이랑 똑같이 필기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들을 때는 이해되는 것 같다가도 혼자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과정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놓치지 말고 필기를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필기가.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고 쉽게 필기하면 직접 수동태 문장 못 만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하는 겁니다.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e writes this book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는 이 책을 쓴다. 자, 이 문장은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그거부터 파악이 돼야지. 이 문장이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모르는데 그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 수동태를 어떻게 또 수동태로 바꿀 건데?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세요. 자, 수동태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해요? 동사 부분을 보라고요. 동사 부분에 be 플러스 pp가 있으면 그건 수동태라고. 여기 be 플러스 pp 있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능동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수동태가 가능하려면, 수동태로 바꿔주는 게 가능하려면 최소한 몇 형식이어야 돼요? 3형식이어야 돼요. 왜?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3, 4, 5형식이어야 되죠. 그럼 따져보겠습니다. he, 그는, 얘는 뭐예요? 주어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에 write, 쓴다. 동사에 해당하네요. V라고 적겠습니다. This book, 이 책을. 몇 형식이에요? 목적어 하나 있으니까 3형식이 되네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 변환이 가능하겠구나. 당연하죠. 여기는 지금 3형식 수동태라고 선생님이 4형식 문장만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 없는 새로운 문장들을 문제집에서 풀 때도 이게 몇 형식인지를 꼭 판단하고 이렇게 SVO를 적어보고 만드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he writes this,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한다? 해석을 한다. 그는 이 책을 쓴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바꾸는 방법을 알았어. 마치 수학 공식 푸는 것처럼 목적어를 여기로 가져오래요. 그럼 this book을 주어로 써야 되니까 this book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라 그랬어. write니까 이 write를 어떻게 be 플러스 pp로 바꾸지? 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능동태 문장의 동사부에서, 그러니까 이 동사 부분에서 일반 동사의 원형을 발라내라고요. 선생님, 얘가 일반 동사 하나인데 뭘 또 발라낼 게 뭐 있나요? 아니, 뒤에 가면 막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사 부분에서 무슨 일반 동사가 쓰였는지를 발라내. 뭐가 쓰였어요? write가 쓰였어요. 발라낸 다음에 걔를 뭐로 바꿔야 돼요? be written으로 바꿔야지 수동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write를 발라내서 뭐로 쓴다? be written으로 바꿔야 내가 얘를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번 보면요. 능동태 문장의 동사부의 틀, 그러니까 이 능동태 부분의 동사의 틀이 있죠. 이 부분. 이 틀을 수동태 동사 be 플러스 pp 이거에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시제나 아니면 부정문이 not이 있으면 not을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 조동사를 있으면 조동사 똑같이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쓴다면 써진다가 돼야 되고 썼다면 써졌다가 돼야 되고 쓰이지 않는다가 되려면 얘도 쓰지 않다였으면 여기도 쓰이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다 똑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동사부의 특징을 보세요. 일단 여기선 특징이라고 할 게 특별한 게 없네요.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현재 시제인 것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현재 시제인 것만 기억해 놓고요. 얘를 가져오고요. 그럼 얘는 B 플러스 PP로 바꾸되 현재 시제로 써야겠구나. 그럼 be written을 써야 되는데 현재 시제면 비동사는 MR is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this book이 주어가 됐으니까 3인칭 다주네요. 그래서 is 그리고 written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이 주어를 뭐뭐에 의해 라는 뜻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by 플러스 목적격, by라는 전치사가 왔으니까 목적어가 와야겠죠. 전목이라고 하죠. he가 목적어인 힘으로, 목적격인 힘으로 바뀌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게 수동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이 능동태 문장 만들면서 해석을 했니? 해석 밑에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수동태 문장 만들었지. 이렇게 만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건요. 먼저 한글을 해석해보고 그 문장을 먼저 한글로 수동태로 만들어 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수동태 한글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직접 이런 능동태 문장이 주어지지 않고도 이런 문장, 수동태 밑에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글로 먼저 해석을 만들어 봐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는 이 책을 쓴다가 수동태로 바꾸면 한글 뜻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세요. 일단은 명확한 건 목적어가 주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책은이 되겠죠. 이 책은 그 다음에 주어가 어떻게 바뀐다고 했죠? 뭐뭐에 의해잖아요. 이 책은 누구에 의해? 그에 의해. 그 다음에 write 동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여기선 지금 쓴다잖아요. 그러면은 당하는 게 돼야 되니까 쓰인다가 된대요. 쓰여진다가 돼야겠네요. 시제도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책은 그에 의해 쓰여진다.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 책은 쓰여진다는 is written. 그에 의해 by him. 이렇게 꼭 해석을 같이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안 그러면 성장이 더딥니다. 영작을 하는 성장이 더뎌지기 때문에 꼭 머릿속으로 해석을 하면서 따라옵시다. 자, 쉬운 거부터 하면 좋으니까 자,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He wrote this book. 이거 과거 시제죠. 그는 이 책을 썼다예요. 그는 이 책을 썼다. 그럼 똑같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SVO는 이제 안 적을게요. 어차피 삼형식인 거 아니까. 자, 여기서 뭘 해야 된다? 그는 이 책을 썼다. 그러면 거꾸로 일단 수동태로 한글 해석을 만들어 보란 얘기예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겠죠. 이 책은 그 다음 그에 의해 썼다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쓰였다가 되겠죠.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이 책은 주어가 와야 되고 이 책은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된다? 쓰였다. 썼다가 쓰였다가 되려면 be 플러스 pp를 써야 되는데 그럼 be written이 되겠는데 이게 과거 시제가 돼야 되니까 was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로 될까요, 지금? was written. 이게 잘 안 되면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write. 그러니까 여기서 이 wrote가 과거형에 쓰였잖아요. 2단계에서 하라고 했던 게 일반 동사의 원형을 발라내라는 거예요. wrote의 원형 write잖아요. 걔를 발라내서 뭐로 바꾼다? be written으로 바꿔요. 나는 수동태 문장에 얘를 써야 돼. be written을 써야 돼. 딱 정해놔. 그 다음에 쓰긴 쓸 건데 원래 문장의 틀을 그대로 써야 돼요. 원래 문장의 틀이 여기서 뭐야? 과거 시제잖아요. be written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똑같이 과거 시제로 써주래요. 과거 시제. 그럼 얘를 하나의 동사처럼 보면 be written을 과거 시제로 쓰려면 비동사가 과거 시제가 돼야 되잖아요. 얘는 동사 부분이 아니잖아. 그냥 세트인 거잖아. written은. 비동사 부분이 과거 시제가 돼야지 그 문장 전체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동사는 과거형은 was나 were니까 was written, were written. 3인칭 단수니까 was겠네요. This book was written. 이 책은 쓰였다가 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 by 나오고요. 목적격 him. 그에 의해. 이렇게 만들면 이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미래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7번. 미래 시제. He will write this book이에요. 미래 시제가 나왔는데요. 이 미래 시제는 will이 생겨서 조금 헷갈려 보이는데 자, 헷갈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사 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 부분을 찾아야 돼요. he가 주어고요. 근데 동사 부분 보니까 뭐가 쓰였어요? 조동사가 쓰였네요. 조동사 1번. 조동사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write가 쓰였네요. 그 다음에 this book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쓰였네요. 그럼 그는 이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야 돼? 이 책은 그에 의해 쓰여질 것이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한글을 먼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주어를 가져오세요. this book 얘가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조동사가 쓰였을 때는요. 얘가 지금 조 몇이에요? 조동사 1번이잖아요. 조동사 1번의 특징이 뭡니까? 조동사 1번은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특징이죠. 일단은 조동사를 그대로 앞으로 가져와요. 밑으로. 그래서 이 책은 뭐뭐 할 것이다. 똑같이 뭐뭐 할 것이다. 조 1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쓸 것이다가 아니라 쓰여질 것이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write가 얘를 뭐로 바꾼다? be 플러스 pp로 바꿔서 그럼 be written이 똑같이 여기서 밑에는 나 be written 쓸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놓다가 대신에 무슨 시제로 써야 돼요? 미래 시제로 쓰래요. 미래 시제 쓰려면 뭐랑 같이 써야 돼요? will이랑 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앞에 will을 쓰고 be written을 그냥 써도 될까요? 뭔가 헷갈려. 그럼 뭔가 어떻게 be written을 쓴다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세요. 자, 조동사 1번. 조동사 1번.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RV가 와야 돼요. 자, be written의 동사 원형은 그냥 be written이에요. 이 비동사가, 이 be가 비동사의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will be written. 이렇게 쓰면 이게 그냥
평범한 동사의 원형 형태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 by 쓰고 him 목적으로 이렇게 가져와 주면 이게 미래 시제의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 이 문장을 봤을 때 하나의 특징이 있어.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어 봤는데 특징이 있다고 말하면 무슨 특징이 있냐? 바로 이 write를 통해서 우리가 발라낸 동사 원형 write를 우리가 be 플러스 pp로 바꿨잖아요. be written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be written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동사인 것처럼, 비록 두 단어지만 하나의 동사인 것처럼 쓰이는 게 보여요. be written 앞에 will이 있으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그래서 be written 그대로 썼고, 자 be written인데 현재 시제 써야 돼. 그러니까 MR is 중에 하나 써야 돼. is written이 됐고, be written인데 과거 시제로 써야 돼. 그러니까 was written이 됐잖아요. 마치 be 플러스 pp가 하나의 뭐처럼, 하나의 동사처럼 사용되는 게 수동태다. 이 관점을 유지하는 게 수동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be 플러스 pp를 뭐처럼 생각하라? 수동태 동사처럼 생각하라. 하나의 동사처럼.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표가 이 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능동태 동사라는 표현과 수동태 동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문법에는 이런 용어는 없어요. 능동태 동사라는 건 없어. 수동태 동사라고 하는 건 없어. 근데 선생님은 수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용어입니다. 자, 능동태 동사라고 하는 건 능동태 문장에서 쓰는 원래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능동태 동사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수동태 동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write를 선생님이 다 적어놨어요. 자, write의 원형은 write잖아요. 동사 원형. 해석은 뭐뭇을 쓰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를 수동태 동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모양은 be 플러스 pp가 되니까 be writte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rite의 수동태 동사 짝꿍은 be written이구나. 이거를 마치 write와 be written이 서로 짝꿍인 것처럼 기억을 해놓으세요. write는 be 플러스 pp가 되면 be written이다. 해석은 능동과 수동으로 서로 다르겠죠. write는 뭐뭇을 쓰다, be written은 쓰여지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일 때는 그냥 write, 그래서 쓴다가 되겠고요. 현재 시제로 쓰려면 be written이 비동사가 MR is로 바뀌어야겠죠. 이 셋 중에 하나로. 그래서 MR is written 하면 쓰여진다가 되겠고요. 보세요. write를 과거 시제로 쓰고 싶어. 그럼 write를 과거 시제로 wrote를 썼잖아요. 자, be written, 쓰여지다를 쓰여졌다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was, were written을 쓰면 되는 거예요. 비동사 부분만 과거로 바꿔주면 돼요. 마치 얘가 하나의 동사인 것처럼 현재 시제 모양이 있고 과거 시제 모양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이 밑에 두 개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일부러 칸을 벌려놨죠. 다 계획된 필기입니다. 자, have written. 우리 이과에서 현재 완료 시제 배웠어요. have written 하면은, 자, 우리가 현재 완료 시제의 계속이라고 해석해. 현안계로 해석하면, 현안계라는 표현은 이과에서 배웠습니다. 현재 완료의 계속. 계속 뭐뭐 해왔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have written 하면 써왔다가 돼요. 조심해라 그랬죠. 그때 우리가 수업했을 때 기억나세요? 자, 현재 완료 시제에도 pp를 사용한다. have pp가 현재 완료 시제다. 근데 여기서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수동의 의미가 없이 뭐만 가져온다? 모양만 가져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현재 완료 시제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경우 첫 번째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서 뭐뭐 되어진으로 사용하는 거. 지금 우리는 이거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be 플러스 pp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2번, 이게 현재 완료 시제죠. 그냥 조동사 2번, have, has, had 뒤에 오는 과거 분사가 있었어요. 지금 이 경우가 그 경우예요. have written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쓰여진 이런 뜻으로 쓰여요? 아니잖아요. 모양만 pp고 쓰다가 써왔다로 그냥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만 더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동태랑 합쳐지니까 애들이 헷갈려. 잠깐만, written이 쓰였어? 그럼 이거 수동태 아니야? 이거 수동태 아니야? 아니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똑바로. 수동태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동사 부분에 be 플러스 pp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have written에 be 플러스 pp가 있니? 그냥 pp밖에 없잖아요. 얘는 수동태 아니라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원래 우리 현재 완료의 형태는 뭐였습니까? have 플러스 pp가 현재 완료잖아요. 이 현재 완료의 틀 안에 무슨 동사가 들어간 거야? write라는 동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write라는 동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have written이 되고 뜻도 써왔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요, 이 완료 시제 have written을 현재 완료로 수동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중3 문법책이나 중2, 중3 문법책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중1 학생들도 이걸 다 한꺼번에 배우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됩니다. 복습하고 이해하고 복습하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have written을 수동태로 바꿀 때 똑같이 have pp라는 현재 완료의 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능동태 문장이 현재 완료 시제니까 수동태 문장도 똑같이 현재 완료 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have 플러스 pp라는 틀은 같아요. 근데 수동태는 무슨 동사를 쓴다고? 수동태 동사를 쓴다고요. 그게 뭔데? be 플러스 pp라고요. be 플러스 pp 뭐예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be written이에요. be written. 좀 보세요. 마치 be written을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한 거야.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해서 얘를 현재 완료로 쓰려면 얘를 pp로 바꿔서 have 뒤에다 써야 돼요. 그러면은 have pp 이 자리에 be written이 이렇게 쏙 들어가야겠죠. 그럼 어떻게 모양이 바뀔게요? written은 원래 pp였고요. 여기서 동사에 해당하는 거는 be예요. 이 be가 현재 과거분사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럼 be가 뭐가 되냐? been이 됩니다. have pp 자리에 be 플러스 pp가 되면은 have been written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뭐뭐 쓰여져 왔다. 뭐뭐가 쓰여져 왔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가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플러스 pp야. have 플러스 pp야. 능동태면은 능동태 동사인 write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수동태면 수동태 동사인 be 플러스 pp를 집어넣으면 된다. 착각하지 마세요. pp 있다고 얘 수동태 아니에요. be 플러스 pp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be 플러스 pp 있나요? 있잖아요. been written, be 플러스 pp가 숨어 있네요. 과거분사 형태로 바뀌어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자, 밑에 진행시도 마찬가지예요. be writing 하면은 쓰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우리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것도 이과에서 썼어요. 진행형. be 플러스 현재 분사 ing를 쓰면 뭐뭐 하는 중이다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am, are, is면 현재 진행형, was, were면 과거 진행형, will be, ing면 미래 진행형이 됐던 거잖아요. 자, write를 진행형으로 쓰고 싶었으면은 비동사 다음에다가 이 ing 자리에다가 write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쓰는 중이다가 됐어요. 그럼 내가 만들고 싶으면 쓰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겠어? 쓰여지다를 가지고 진행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쓰여지는 중이다를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라고요. 복잡해 보이잖아요. 만들어진 결과 보니까 이거 또 어떻게 기억하지? 아니,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라고요. 어떻게? be 플러스 ing라는 틀은 그대로 써야지 진행형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내가 수동태에서 쓰는 동사는 be 플러스 pp다. 이거를 하나의 동사처럼 생각해라. be 플러스 pp, be written이
이 ing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being written이 되겠죠. being written. 그게 쓰여지는 중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따 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비동사가 이제 바뀌겠죠. is로 this book is being written 하면은 이 책은 쓰여지는 중이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두 개가 헷갈릴 거예요. 하지만 밑에 또 나오니까 이거 필기해보고 복습할 때 연습장에다가 선생님이랑 똑같이 하면서 필기 똑같이 하면서 원리를 파악하면서 여러 번 써보세요. 그러면 다른 문장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장부터 봅시다. 13번. 원래 12번부터인데 지금 이미 이 부분을 설명했으니까 요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걸 지금 여기서 해봅시다. 자, 13번 문장. He is writing this book이네요. 그는 이 책을 쓰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일단은 어떻게 따져라? 주어 부분을 분리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어디까지일까요? is writing이 동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목적어가 this book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기 전에 내가 만들 문장을 먼저 머릿속으로 해석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는 이 책을 쓰는 중이다니까 내가 만들 문장은 이 책은 그에 의해 쓰는 중이다였으니까 뭐겠어요? 쓰여지는 중이다가 돼야겠구나. 그 책은 그에 의해 쓰여지는 중이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만드세요. this book. 일단은 주어는 왔어. this book이라고. 이거는 뭐 기본이니까요. 이거 뭐니? 걔가. 자, this book 주어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수동태 is writing을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야. 잠깐만.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B 플러스 PP인데 벌써 B가 들어있는 거야, 막. 아씨,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걸 그냥 is written 쓰면 되는 건가? 자, 요게 분명히 이런 고민이 생긴다고요. 그때 이 2단계, 3단계를 꼭 기억하라. 요거대로만 하면 됩니다. 요거대로만. 어떻게? 능동태 문장의 동사부에서, 동사부 여기잖아요. 동사부에서 뭐만 발라내? 원형, 일반 동사의 원형만 발라내. 뭐만 발라내면 돼요, 여기서? write만 발라내서 뭐로 바꾼다? be 플러스 pp로 바꾸라고요. be written으로 바꾸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틀을 파악해요. 이 안에 원래 있던 얘가 틀이 뭐야? 틀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시제가 무슨 시제인지, not이 있는지, 조동사가 있는지 그거 파악하라고요. 여기서는 볼 게 뭐밖에 없어. 시제밖에 없네. 시제가 무슨 시제야? be 플러스 ing. 무슨 시제야? 그것도 MREG가 쓰였으니까 현재 진행 시제잖아요.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러면 이 be written을 밑에서 사용하면서 얘를 현재 진행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이 뭔데? 현재 진행이 am, are, is 다음에 ing 오는 게 현재 진행 아니니? 그럼 내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be written을 쓰되 여기에서 현재 진행 썼으니까 be written을 현재 진행으로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be written을 하나의 동사처럼 취급하라고요. 그럼 이 책은 this book 현재 진행이니까 is ing가 나야겠네요. this book is 그 다음에 ing가 나와야 돼. 근데 이 ing 자리에 뭘 넣어야 되는 거야? be written을 넣어야 된다고요. be written을 넣으면은 어떻게 바뀌어? 얘가 be가 being이 되겠죠? being writte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is being written이 되는 거예요. is being written. 다음 by 힘이 되는 거죠.
만들어 보니까 this book이 여기로 간 거고 is writing이 is being written으로 바뀌는 거고요. he가 by him으로 바뀌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진행형, 현재 진행형 수동태가 되는 거다. 만들어진 거 보니까 is writing이 is being written이 됐대. 나중에 복습하려고 보면 뭐가 이렇게 복잡해? is writing이 is being written 됐다고? 그때 이걸 보세요. be written을 어디다 집어넣어? 현재 진행 시제에 집어넣는다고요. 현재 진행 시제 모양이 뭔데? MR is 다음에 ing 나오는 거잖아. 그럼 this book을 주어로 가져왔으면 MR is를 써놓고 알맞은 게 is잖아 여기서는. 그리고 ing 자리에 뭘 집어넣어? be written을 집어넣어. 그럼 be에다 ing 붙으면 돼요. 그럼 being written이 되는 거지. 해석은 이 책은 쓰여지는 중이다. 그에 의해. 요런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5번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자, he has written this book. 그는 이 책을 써왔다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주어 부분 표시하고요. has written 이 부분이 동사 부에 해당하네요. 동사 부분. 그럼 this book은 목적어고요. 그럼 내가 만들 문장을 머릿속으로 먼저 만들어 봐요. 그는 이 책을 써왔다니까 이 책은 그에 의해 쓰여져 왔다라는 문장이 돼야겠네요. This book, 이 책은 쓰여져 왔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보라니까 이 동사 부분에서 일반 동사의 원형만 발라내. 여기서 무슨 일반 동사 쓰였어요? write 쓰였죠? 얘는 조동사 2번이잖아요. 현재 완료니까. write잖아요. 그럼 write를 뭘로 바꿔? be written으로 바꾸라고요. be written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어떤 틀에 집어넣어야 될지를 생각하세요. has written은 무슨 시제야? 현재 완료 시제잖아. 그럼 나도 수동태 문장을 똑같이 현재 완료 시제에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현재 완료 시제는 형태가 뭔데요? have 플러스 pp잖아요. 그러면 이 be written을 이 pp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마치 be written을 ing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러면 보겠습니다. This book have pp를 써야 돼.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has네요. This book has. 일단 pp를 써야 되는데 무슨 동사가 와야 돼? be written을 써야 되니까 걔가 pp로 바뀌어서 has been written이 되는 겁니다. has been written 이 되고요. 나머지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원래 문장의 주어가 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완료 수동태가 완성이 되는 거죠. 딱 이걸 봤을 때 너무 복잡하다. 이걸 내가 해석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is being written, has been written 되게 모양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영어는 언어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독해도 하고 영작도 하다 보면은 이 구조가 되게 익어요. 그래서 많이 쓰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읽고 쓸 수 있게 해석하고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원리를 명확하게 기억해서 익숙해지는 데 노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11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번 문장하고 여기 오른쪽으로 옆에 있는 이 문장들은 부정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헷갈립니다. 하지만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면 어렵지 않다는 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이죠. 자, he doesn't write this book 해석해보면 그는 이 책을 쓰지 않는다예요. 그는 이 책을 쓰지 않는다. 자, 주어 부분, 동사 부분 어디까지 볼래요? doesn't write가 전체가 다 동사 부예요. 그 다음에 this book이 이렇게 되겠고요. 그는 이 책을 쓰지 않는다. 나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들을지 머릿속에 넣어봐요. 그럼 이 책은 그에 의해 쓰여진다가 아니라 쓰여지지 않는다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책은
쓰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적어서 해주겠지만 나중에 되면 쓰여지지 않는다. 아, 그러면 쓰여진다가 be written이니까 않는다. 그럼 나 쓰면 되겠네. This book is not written.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단계별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this book이 이렇게 되고요. 자, doesn't write 에서 동사 원형을 발라내면 write고 걔를 be 플러스 pp로 바꿔서 써야 되죠. be written을 쓸 거야. be written을 쓸 건데 일단 이 문장에서는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면서 또 틀이 하나 더 있어. 뭐 있어요? not이 쓰였잖아. 얘는 플러스 현재 시제면서 부정문이야. 부정문. 그러면 수동태 문장에서 이 be written을 쓰되 현재 시제로 쓰면서 부정문을 써야 돼. 그럼 그냥 하면 됩니다. be written이 현재 시제면 am, are, is겠지. 근데 this book이니까 is를 써야 돼. is written이 올 건데 부정문을 만들으래요. 그럼 not 쓰면 되잖아요.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에 not은 어디다 붙여? 비동사 뒤에 쓰잖아요. 그래서 is not written 하면은 얘가 쓰지 않는다가 쓰이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by, him 똑같이 데려와주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서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정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경우 그리고 진행형 시제나 완료형 시제가 사용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 부정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be 플러스 pp를 사용하는 게 수동태 문장이에요. 그 말은 수동태 문장은 항상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란 뜻이에요. 내가 만든 수동태 문장이 비동사 다음에 not이 붙어있는 형태인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다고 만들어봤는데 거기에 don't나 doesn't나 didn't가 들어있다? 그런 잘못 만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방식대로 be 플러스 pp를 만든 다음에 원래 있던 문장의 틀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be 플러스 pp만 그 알맞은 시제로 바꾼 다음에 not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진행형 수동태나 완료형 수동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해서 그 틀에 집어넣고 하는 게 헷갈리면 기본 구조를 외워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외워두냐? 자, 진행형 수동태의 형태는 항상 어떤 형태가 되냐? 자, 여기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ing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자, 비동사 플러스 ing 이 자리에다가 be 플러스 pp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진행형 수동태의 모양은 항상 여기다 적을게요. be, being, pp의 형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진행형 수동태 문장을 만들고 싶다 하면 be, being, pp를 사용하시고요. 완료형 수동태의 경우는요. 현재 완료의 경우 항상 만들어지는 모양이 have pp 이 자리, pp 자리에 be 플러스 pp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모양은 항상 have been pp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본 틀은 have been pp다. 진행형 수동태를 만들고 싶다. 그럼 기본 틀은 be being pp다. be being pp, have been pp. 이렇게 기억해 놔도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 연필로 써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알맞게 고쳤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고요. 자, 여기 과거 완료 시제랑 미래 완료 시제는 선생님이 그냥 답을 써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잘 안 쓰거나 과거 완료 수동태, 미래 완료 수동태 잘 안 물어봐요. 독해에서나 좀 이런 문장이 나올까 말까죠. 안 물어보기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원리는 똑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